뭐가 제일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네. 네, 뉴딜은 솔직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 지금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주식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을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고 제가 2005년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거의 15년 15년 동안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속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증권주 막 역시도 중간중간에 시장은 2000포인트를 다시 올라왔지만 증권주는 계속 바닥을 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맞죠? 동학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SK 바이오팜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몰렸죠. 근데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금 화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몰리는 거지. 서브프라임 때 만약 그거 한다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갖다 부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신풍제약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분명히 불이 붙었고 붙은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넘어서서 쏘고 있어요. 쏘고 있어요. 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쏠 때 따라가면 죽습니다. 지금부터는 쏠 때 따라갈 거면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조정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나 박스권을 유지하지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매물을 만들면서 손바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올라타가지고 수익이 난 사람들한테는 좀 팔라고 얘기를 하고, 빠졌을 때,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세가 붙이는 데까지 붙여가지고 빠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 없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죠. 무섭거든요. 맞죠? 무서워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팔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톡 하고 팔면 같이 우르르 팔게 돼. 그럼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이제 바이오나 언택트 관련주에 또 원격 진료도 계속 얘기해 드렸고 게임주도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이쪽만 말씀드렸어요. 이쪽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히토류, 그 다음에 수소, 뭐 전기, 풍력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도 그렇고 대선 인맥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범양간영이라는 게 가장 제일 먼저 올라와가지고 강하게 올라왔고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눌린 부분에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시간에 또 올라 버렸더라고요. 제가 범양간영을 1차로 그냥 입질을 한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얼마 안 샀는데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칠 때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못 사서 수익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안 되니까 뭐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때 조심하고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빠졌다가 넣었다 뺐다를 참 잘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이제 쫓아가는 건 무조건 단기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건 이건 스윙이나 이제 중기로 보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어떤 인간의 본성과 좀 어긋나게 해야지 수익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을 때는 좀 더 갖고 싶고 보유 의지가 좀 강해지죠. 네. 첫 번째로는 손실 나기 싫으니까. 네. 보유 의지가 강해지는데요. 손실 날 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손실 나기 싫어서요. 손실 나기 싫어서. 두 번째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사람은. 일단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과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게 고정관념이 잡혀 있으면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성격이 또 아집이 세거나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더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두고 또 내가 파니까 내가 팔면 올라갈까봐 못 던집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는 반등할 때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실은 무한정 확산되는 게 확대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이 났을 때 다시 이제 본전이 온다든지 수익을 빨리 확정 짓고 싶어지죠. 내가 뭐 이겼을 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빠져가지고 다시 본전이 오거나 밑으로 밀려버렸을 때 내가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수익을 끌고 가는 거를 잘 못해요. 이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 여기다가 하나 더하면 우리가 손절을 하면 가격을 가지고 손절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탁 깨지면은 손절. 그래서 손절할 때는 항상 더 이상 뒤에 시세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깨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더 이상 깨질까봐 겁이 나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끌고 가려고 해. 더 가져가려고 해.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올라가서 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최대 수익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빠져서 이게 깨지니까 이 정도의 수익의 로스를 보고 팔게 되는 게 내가 수익을 갖게 되는 건데, 손절은 무조건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가격 중에 최저가의 손절이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가격대에서 항상 최저가에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승률로 빠졌을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수수료도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수익이 날 확률이 낮고 손실 날 확률이 높다면 뭘로 버텨야 돼요?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거를 공략을 해서 한번 손절을 하면 5%, 뭐 많이 하면 15% 정도 손절을 한다고 치면 수익 날 때는 10%에서 30%는 수익이 나야 내가 전체 매매가 수익이 되겠죠.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항상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언택트나 이런 부분들, 원격 진로 게임주도 이거 계속 보시면 되고, 대형주를 이번 주에 제가 그래서 봤어요. 업종주가 봤을 때 뭐 철강주, 조선주, 뭐 자동차 뭐 다 한 번씩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대형주는 아직인 것 같아요. 뭐 대표들을 봤을 때 이번 시장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업종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어서 뭐 SK 바이오팜 때문에 막 올라간다든 SK 그룹주가 올라간다든 이런 거 말고, 시장에 지금 뭐 수주가 좋아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수주가 좋거나 뭐 업황이 좋다 해서 조선주가 그랬죠. CJN도 물론 큰 종목이긴 한데요. CJ는 지금 코로나란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바이오 쪽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사회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형주라고 얘기를 하는
대형주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은 조선주가 한번 튀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바이오주나 제약주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코스닥에 몰려 있어요. 코스피에 몰려 있어요. 예, 코스닥에 몰려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검은색 선 위에서 올라타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막혀 있죠. 어쨌든 올라오고 나서 있는 현재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아직 올라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곧 죽어도 코스닥에서 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좀 더 봐야 되고 업종주라고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형주가 이렇게 갑자기 4,500원에서 막 8,000원까지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는 않죠. 적어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파동이 업종에서 나오는 거. 한 특정 종목이 아니라 업종에서 나오는 거는 이 코스피 대형주 업종 구간에서 진짜 거의 한 15년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추세선 자리도 깨져 있죠. 뭐 반등은 지금 이번 주에 한번 형성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로 보셔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뭐 다른 종목들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나 지금 기술적 위치라든지 시장이 곽강받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약세를 아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평선이 지금 꼬여 있고 역배열 상태가 유지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리기에는 아무래도 종목들이 대부분 큰 종목들인데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데다가 뭐 돌리려고 맘먹으면 돌리겠습니다만 차트를 무시하고 가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차라리 여기서 저점을 다시 찍는 코스피는 좀 더 밀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미쳤죠. 예, 만스닥 찍고 나더니 미쳤어요. 지금 4, 5일 동안 계속 제가 금요일 날 장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와 금요일 날도 결국 양봉을 떴네. 예, 코스닥 나스닥 9월물 기준으로는 1847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조정을 예상을 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봐야 되는데 쉽게 빠지지 않아요. 급하게 단순히 음봉이 하나 급하게 떴다 하더라도 그거는 첫 번째 나오는 음봉은 매수 기회가 되지 매도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급하게 밀리면 아무리 급하게 밀리면 밀릴수록 반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박스를 만들었던 고가 자리를 돌파하고 이틀 동안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760포인트대가 깨지지 않는 형태가 유지가 되면은 가는 놈은 더 가고 안 가는 놈은 어차피 못 갈 거예요. 예, 지금 안 가고 있는 놈들 중에서 뭐 저점을 신저가 구간에서 뭐 좀 바닥에 박박 기고 있는 애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눌리는 애들은 반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좀 옆으로 기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수렴의 형태가 좀 너무 길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더 옆으로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는 놈만 가는 장이 이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예전에 시장 설명을 할 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여기서는 너도 나도 다 빠졌어요. 맞죠? 이때 안 빠지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 이때 안 빠지는 종목이 없었죠. 또 이때 안 올라오는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의 없었는데도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게 이제 낙폭과대.
과대 종목이 나왔고 바닥주들이 한번 튀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도주가 나오는데 주도주가 한번 나와가지고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애들이 전고를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도주 순환매가 나옵니다. 보통 대부분 패턴들이나 어떤 시장의 시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건 뭐 하루 키트주 가면 치료제 가고, 하루 뭐 반도체 가면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대선 인맥주들 한 번씩 튀어주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라서 상당히 사실 매매하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키가 더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키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래 이평선들이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평이 이격은 있어요. 그래서 눌림을 잡고 싶은데 눌림까지 또 내려오질 않아. 올라올 때는 또 강하게 올려칩니다.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심리가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원칙주의자. 나는 원칙주의다가 원칙주의자고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놨으니까 나는 맨날 11선, 21선에 눌리면 사가지고 수익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21선, 11선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던데 계속 못 잡아. 그것도 안타깝게 못 잡아. 안타깝게 못 잡아. 시장이 약 올리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보는데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네. 그럼 추격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나 나름대로의 초보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어요. 왜? 이 종목은 좋아. 아주 좋은 종목을 나는 골라왔고, 왜? 잘 가니까. 잘 가고, 얘 잘 갈 때는 온갖 핑크빛 기사들도 많고, 이슈들 많고, 다 좋은 얘기가 합리화되고 합당화되죠. 그러다가 좋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좋은 종목이야.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못 사. 얘는 너무 강해.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 그러면 얘는 정말 가는 거구나. 내가 본 게 맞았구나. 나를 두고 갈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먼저 사볼까? 사요.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 있으면 이제 내가 제대로 살 시간이 오겠는데 내가 조금밖에 못 샀는데 이 종목 정말 좋은데 사요. 그러면 여기 저가 깨면은 이제 두려워. 근데 보통 박스권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가 이만큼 해가지고 빠지면 이만큼이 또 하나 똑같은 길이만큼 빠질 수 있는 게 이게 마디라고 얘기했고 등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가라고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리즈너블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깨지고 나면 여기서 윗박스만 생각하니까 추가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1차, 2차, 3차를 다 들어갔어. 이제 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 덤벼라 세상하잖아요. 올라오면 역시 나는 이 종목을 잘 본 거고 빠지면 이 스택이 나한테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빠지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손절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항상 매도라는 게 주식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도가 꽃이라고. 매수와 매도의 기술 중에서 매도가 꽃인데 매수가 그 꽃을 피우는 씨앗이거든요. 정말 소액이거나 신경 안 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항상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고 해야 돼요.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없죠. 내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원칙, 난 이런 종목은 적어도 피할 거고 이런 종목은 정말 살 거야 라고 하는 종목이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안 해야겠죠.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진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내가 진입을 잘못했다라 혹은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최대한 이게 그래도 강했으니까 한번 주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틸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너무 작은 손실일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손실 보지 말자라고 정해놨으면 그거는 좀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업종이나 테마나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 기존의 방송 제가 녹화 영상이라든지 올려드린 거 있으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약품 같은 게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가격 조정도 지금 레벨 다운 돼 가지고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가격선도 그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약품이라는 것들 관심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봤습니다.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딱히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잘 간 애들 몇 개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오늘은 시간상 좀 빼고 지금 현재 앞으로 좀 눌렸으니까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인상으로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만트로젠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데 이게 무상증자 나오면서 이제 어쨌든 무상증자 이슈가 일단 끝난 상황이라, 근데 바이오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반전은 나올 건데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살짝 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위치상으로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원생명과 같은 그런 자리인데요. 국동이라는 자리인데 이건 사실 120선까지 좀 봐야 돼가지고 옆으로 기는데 5일선을 계속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아래서 음봉이 하나 뚝 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뚝 하고 떨어지면은 그냥 일단 한번 잡아볼 만한 자리가 되고 가격대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뭐 일단 조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지금 이 얇은 선하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이 선이 가격대가 차이가 좀 있어요. 원래 가격대가 좀 짧게 나오거나 보통 상승 초입에 잡으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지금은 벌어져 있어요. 워낙에 한번 들었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이 있어갖고 좀 여유 있게 좀 텐션을 좀 낮춰가지고 느릿느릿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갔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 뭐 이 정도, 그거 말고는 좀 대형주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주초에 한번 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신규주라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 워낙에 관심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빠져버리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직전 저점 구간이 19만 20만 원대 깨는 자리였는데 지금 이 아래선까지 보면 19만 5천 원대까지 이게 첫 선이 생겼죠. 제 분봉선에 처음 생겼는데, 그래서 20만 원대 뭐 밑으로 한번 눌리거나 해가지고 깨지면은 반전이 나오는 봉이 하나 나올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올려칠 때 한번 수급 붙으면 또 얘도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분차트 10분 선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수렴 형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저가권 자리가 19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19만 원대라면은 분봉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안 나와 왜? 뭐 이런 거죠. 뭐
동화기업까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 잘 가는데 눌리는 종목들만 이제 잘 가는 종목들만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모아두고 눌리면 그 눌릴 때 어디서 잡을 거냐를 보세요. 지금 올려치고 고가 신규 갱신하고 하는 걸 잡으면 변동성이 지금 너무 확대된 거라서 지금 종목들이 하루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고 10% 넘는 애들이 많죠. 반대로 눌렸을 때 10% 이상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칠 때 너무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니까 단타를 들어가는 거는 분봉상에 수렴이 나오면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라 오버슈팅 나오거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튈 때 그렇게 먹고 나오는 거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죠. 뭐 지금 전주에 제가 금요일 날 했었던 휴마시스라든지 뭐 이런 거 튈 때 제가 10,000원에 뭐 해가지고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8,000원 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이고 뭐고 시젠이고 뭐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키트주들이 다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수렴을 보시면 이걸 분차트로 한번 보면 빨간 선을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아침에 일단 고가권, 그러니까 빨간 선에 있던 부분들의 박스권에 고가권을 붙여버렸어요. 아침에 붙이고 나서 빠지는데 빠져가지고 눌림을 주는데 눌림이 이 중간에 어떤 최소한 이 구간의 박스권의 중간치를 깨지 않죠. 깨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EDC나 뭐 랩지노믹스, 시젠 뭐 이런 친구들도 참 신풍제약까지 다 들어 올리니까 같이 들어 올린 거죠. 이런 건 수렴 형태를 공략을 할 때는 이제 밴드로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렴 형태를 공략을 할 때는 밴드가 짧고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손실이 났을 때 손실 폭은 굉장히 적게 나지만 어쨌든 손실 날 확률은 높은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매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뭐 기업 가치를 가지고 하는 매매, 뭐라고 모든 매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확률이 높다라고 뭐 책 같은데 검증이 되는 부분들은 보통 신고가 매매나 신저가 매매 같은 경우가 확률이 그나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가 강했던, 각도가 살아 있었던, 그 다음에 정배열 상태인 종목이 수급 공백이나 어떤 조정으로 해서 일정의 조정폭이 많이 밀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카톡방에, 지금 제 무료 카톡방에 다 계신 분들인가요? 안 계신 분 있으면 한 1번 한번 쳐볼까요? 안 계신 분들도 있구나. 무료톡방에 한번 들어오실 분들은 이거를 링크가 되는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톡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메이저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선을 모른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쳐봅시다. 최근에 갑자기 카톡방에 한 200명 정도가 더 들어오셔가지고 메이저 라인이라는 부분을 모른다. 보통 제가 차트 올려드리면 메이저 라인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휴마시스라는 것을 보면 검은 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 혹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도 예전에는 제가 메이저 라인 어떤 여기에 쓰는 제 차트, 지금 이 차트에 보이는 선이나 이평을 다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개를 해드려도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하거나
뭐 이해를 하시지 않고 그냥 뭐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게 잘 맞네 안 맞네 이러시는 분들 많고, 샀는데 왜 떨어져요라고 얘기를 하면 예, 이 아무리 기법이 좋더라도요, 그 기법이 잘 안 맞는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법을 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크게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칼을 굉장히 잘 드는 사시미 칼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잘 잘립니까? 바게트 자를 때는 빵칼이 훨씬 더 잘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내가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손을 베거나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린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메이저 라인이라는 게 저랑 같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종목들을 계속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선은, 검은 선은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메이저 라인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지금 다른 강의에서 쓰는 거라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SBS, CNBC에서 방송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시세는 이제 메이저 라인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나 시장의 트렌드나 추세의 어떤 변곡 구간, 그러니까 트렌드가 유지되는 한도 내,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선을 깨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이라면 상승이 유지된다 라고 보는 거죠. 뭔 소리 이해되시죠? 네. 그때는 태건쌤이랑 같이 했었죠. 둘이서 같이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시세는 이제 메이저 라인은 나온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시세가 폭발하는 구간, 상한가를 막 날라가고 연상 가고 막 쭉쭉 쏘는 구간이 언제부터이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메이저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메이저 라인 기법의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선은 내가 마음대로 그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가 지지갈 거다, 지지선이냐 저항선이냐 체크를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여기 아래꼬리 윗꼬리 뭐 이렇게 뭐 몸통 뭐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어떤 이런 선을 가지고 그 선의 지지와 돌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 결정을 하는 매매 기법을 갖고 있다면, 그 구간에 대한 선 구간은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제가 쓰긴 하는데, 이건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메이저 라인을 돌파 시에 이제 비중 확대, 시세 확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크게 없이, 그 다음에 손실 나는 부분들이 정말 크게 없이 굉장히 큰 수익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성향이라도 이제 투자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매매를 할 때 매매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뭐 초보자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캘핑이라고 해가지고 사자마자 거의 바로 파는, 1분 내에 파는, 1분도 원래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는 매매구죠. 사자마자 거의 바로 파는, 시세의 어떤 변동성만 노리는 매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매매가 있어요.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샀다가 며칠 후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투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건데, 각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스윙이라는 측면에 들어가면, 스윙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안 밀리고 올라가게 되면 뭐 양봉이 하나 뜨죠. 그럼 양봉이 하나 뜨면 그 안에서 단타도 칠 수 있죠. 바닥에서 첫 반등에 나왔을 때도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긴 하니까 그런 분들 단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스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중추선, 그러니까
중기 추세에 대해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접근도 가능한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2003년도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나온 어쨌든 제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가장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뭐 이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리면, 하락 이평선이라면,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이라면 주가는 이동평균선 갖고 저항을 맞으면서 빠질 겁니다. 상승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횡보하는 이동평균선이 나온다. 이평선인데 옆으로 기어. 그러면 주가는 위아래에서 박스권을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횡보일 구간에서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 저점에서 가격 고점에서 파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상승 이동평균선이다. 이동평균선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이동평균선까지 눌렸을 때 분할 매수를 했다가 이동평균선하고 멀어질 때 팔아야겠죠. 그럼 하락할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움직이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니까 매수를 원래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빠져나올 국면이거나 혹은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평선 이격과다 매매라든지 하락 구간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상승 이평선에서는 이평선 눌림목 매매라든지 상승 뭐 고가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횡보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예시에 대한 차트는 옛날 차트니까 뭐 요즘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은 선이 메이저 라인입니다. 검은 선이 메이저 라인이고, 이건 제가 수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볼린저 밴드 선이고요. 볼린저 밴드 피리오드 기간 120에 D1이 승수인데요. 승수를 1로 놓고 확인 누르시고 하나 더 해야 되네요. 라인 설정의 상한선입니다. 상한선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시세가 많이 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저 선이 좀 그래도 긴 장기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241선, 121선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아래서 여기만 안 밀리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저거 어차피 이것만 안 깨지면 계속 이 위에서 시세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솔직히 머릿속에 살짝 드신 분 1번 한번 쳐봅시다. 어차피 긴 이동평균선 가지고 그냥 매수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계속 길 거 아니냐, 계속 올라가는 건데 어차피 이평선 위에만 있으면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너무 초보자분들만 있은 건가? 아닌가? 우리 선수분들 있어. 선수분들 별로 잘 안 보이네 오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구간을 봤을 때 살자리를 줄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살자리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잘 가더라도 저 120선, 241선 혹은 361선 이렇게 아래로 깔려 있으면 올라가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매수가를 주지 않는데, 매수할 자리를 주지 않는데, 이거 위에만 있으면서 잘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맞죠? 내가 진입할 타이밍이라는 게 나오는, 적어도 진입할 타이밍은 나오는 선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거나 했을 때 내가 수익 실현하는 방법들이 좀 맞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서 지켜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 자리 나오죠? 여기서 살 자리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하나 놓고 보면 계속 이 안에서 붙어 있다가 계속 이 아래에 깔려 있었어. 아래에 깔려 갖고 계속 있다가 올라와서 유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올려쳐갖고 강하게 4,000원까지 올려쳤다가 2,200원까지 빠져. 매수하는 거야. 그러면 4,000원대까지 올라가도 100%. 맞죠? 그 다음에 또 기다려. 또 여기 구간에 왔어. 또 매수. 그럼 뭐 여기서는 몇 프로라고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몇백 프로든 어쨌든 이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라 이런 게 강하게 올려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같은 거는 안 줬어요. 이거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밀리지 않고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이 위에 이제 제가 보는 하나 선이라든지 관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메이저라인 기법이라고 해서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근데 추세선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그거에 맞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추세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자리 구간이 나오는 게 있고 제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혹은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기간을 들여가지고 여긴 쌍바닥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 우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이저 라인 근처에 왔는데 제가 이거 지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30구간이 이 구간이 이제 추세선에 나오는 자리에서 워낙에 강한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추세 구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이저 라인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정도 이탈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뭐 10%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 하나는 식으로 제가 그냥 처음에 알려드린 분한테 알려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보면은 이 제가 이 보는 선이 세 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추세를 보는 게 세 개인데 이 세 개 맨 윗선에 일단 걸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 선 오면은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부분 상한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밴드 저는 가격이 어느 가격을 하나 딱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을 딱 찍고 그냥 무조건 가는 그런 시세라는 건 없어요. 어느 구간에 왔으면 이 구간에서 바로 찍고 갈 수도 있죠. 급하게 밀렸거나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은 지지선을 찍으면 바로 반등하고 튀어 올라오니까. 근데 다만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무난한 종목들이나 무난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싸우죠. 그 가격에 오면 싸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깨질 건가 보다 해서 팔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상승이고 이제 눌렸는데 가져가야지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서로 엉키면서 싸우죠. 그래서 그 싸우는 구간에서 양음량이라든지 아니면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지지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봅시다. 영상에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매수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3,000원대 이 구간인데 저는 여기 추세선이라고 해가지고 3,000원대 약간 이 3,200원대 한번 여기 아래 꼬리 구간에서 한번 더 들어갔고 여기서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올라와서 이것도 수익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다가 옆으로 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히토류가 그랬고 그 다음에 히토류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티플렉스라든지 검은선 오면 사는 거예요. 강한 종목이면. 유니온은 제가 대장이 아니라서 하지 말라고 하고 티플렉스랑 두 개만 얘기했는데 뭐 유니온도 어쨌든 검은선에서 한번 반등은 나와줬죠. 테마의 더 대장주 선별 부분들은 선별이 대장주가 무엇인가도 이런 것도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비트컴퓨터 최근에 이거 메이저라인 이 구간에 검은선에 닿아서 매수를 했고 또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바이오, 언택트, 원격 진료, 게임주, 히토류. 여기서 제가 그 종목들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앞으로도 저는 어쨌든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는 건 코로나에서 반하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치료하거나 코로나를 진단하거나,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하고 보기 싫으니까,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원격으로 진료를 하거나 재택 집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혼자서 마스크 끼고 혼자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메디아나도 메이저란의 매수에 가격대 이탈 없이 올라와 가지고 됐고, DR잼 여기에 닿으면 흥분을 했다가 옆에 나오는 조정까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했던 종목들이 뭐였냐, FST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너무 잘 가가지고 그 윗선에서 잡은 건데, 추세선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 ICS 어디서 잡을지, 약간 어디 근처에 오면 내가 관심을 둬야 될지는 일단 알겠죠. 어떻습니까? 어디 정도 오면 내가 관심을 둬야겠다. 얘 같은 경우는 주산 퓨얼셀 같은 경우나 지금 미친듯이 가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이거 내려오면 잡는 거라고.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 내려오면.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EDGC도, EDGC 처음에 매매를 했을 때 이제 검은선 구간에 와가지고 두 번 매매했었죠. 지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이 또 뭐 있더라. 요즘에 또 다 관심 종목을 새로 한 번씩 갈아가지고, 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라인 돌파라고 하는 부분인데, 돌파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요. 돌파는 항상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 접근하기에. 근데 어쨌든 돌파를 해야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돌파하기 전에 수렴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랬지만, 이건 코로나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에서 메이저 라인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라인이 깨진 상태에서는 메이저 라인은 오히려 저항이다. 아무거나 이거는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보시면, 기준점 구간에 있는 구간에 오면 이거를 이제 보완해서 잡아주는 게, 보완해서 잡아주는 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잘 가는 종목들, 이제 옵티팜 한 번도 메이저 라인 닿은 적이 없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밀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뉴파워 프라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종목이라 가지고 오늘 올려놨는데, 뉴파워 프라즈마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찰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냥 보면 안 되겠죠. 이제 그때 종목이 어떤지 뭐 하는지 특성도 파악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얘도 돌파하고, 서진 시스템 돌파하고 나서 지금 아직 안 오고 있고, 추세선도 아직 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단 상승, 이게 상승이 양봉이 거의 30% 넘게 떴는데, 눌림이 지금 이게 깊게 눌렸습니까? 짧게 눌렸습니까? 눌림이 얕죠. 눌림이 막 여기까지 딱 눌려가지고 이평선 21선까지 닿고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눌림이 굉장히 얕아요. 이게 거의 5일선 11선 타고 가는 거예요. 눌림이 얕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얘는 그냥 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파동이라고 보면 이만큼이 어쨌든 눌렸을 때 그만큼 또 반발력도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해도 된다.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고 고가 돌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런 종목을 보자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지금 이 정도로 돈이 풀리고 올라가는 측면에서 빠졌을 때 그냥 발광을 안 하고 빠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번에 코로나에서 그냥 밑으로 밀듯이 갑작스럽게 밀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가에서 고가가 막힌 상황, 고가 놀이를 하지 않고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놀이 하는 정도의 구간이라면 이런 종목이 눌렸을 때 시장은 급락하고 얘도 급락을 하겠지만 이 종목은 하루 이틀 반등이면 또 몇십 프로를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그리고 종목을 가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목을 이제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한두 개?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한두 개. 한성기업 미대선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한두 개야. 거래량 한번 튀우고 나서 이게 스마트머니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8,000원대 구간에서 거의 15,000원대까지 14,000원대까지 또 거의 14,000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제 눌렸을 경우에 매매를 어떤 거를 할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뭐 샤넬 매장 가가지고 그 모든 백들을 다 갖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 이 종목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나한테 더 효율성이 높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 같아서 수익률을 더 많이 줄 것이냐. 혹은 내가 주식의 전업이라고 하시는 분 아니고서야 하루 내내 저도 뭐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에 맞을 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고, 그 와중에 얘가 떨어질 때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지는 않단 말이야. 그동안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종목들을. 이게 저의 이제 바텀업식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유니퀘스트, 한성기업, 이런 친구들. 휴마시스는 저도 이거 올라갈 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이날은 못했고,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못했고, 이날은 여기서 여기 8,000원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60분 분 차트 구간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네, 유니슨도 유관에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분도 계시고, 삼천리 자전거도 여기서 추세선 구간까지 번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갖고 계시면 생각보다 올라간 폭보단 작은데, 그래서 한번 올려쳤다가 한번 더 눌렸으면 좋겠어요. 눌리면 그때는 한번 딱 잡아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못 잡아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쌍용차랑 빅텍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추세선이라서 빅텍은 매매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고가에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른 기법이라서 다른 기법에서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가 첫 번째 눌림은 쌍바닥 W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보시고, 근데 뭐 지금 또 살 꾀는 아니죠. 또 한 3-40% 올랐으니까 또 쉴 시간은 쉬어야 되니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뭐든지. 네, 뭐 이런 종목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이렇게 깨져가지고 지금 올라왔고 고가가 낮아지는 것들은 일단은 제외시키면서 하면 되는 거고, 시젠 샀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근데 여기서 안 샀어요. 왜냐면 여기 옆에서 수렴이 좀 길고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수렴이라 가지고. 좀 전에 휴마시스 분 차트 기억나세요? 빨간 선 올라타고 빨간 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봉 되고, 오전에 이게 60분 봉이 끝나서 그런 건데 60분 봉이 아닌 아침 구간에서는 십자봉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테마 중에서 강세 테마일수록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대형주는 제외합니다. 대형주는 이 메이저 라인을 접근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워낙
테마주라든지 뭐 급등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닿으면 산다 뭐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형주는 좀 더 무게감이 있고 느리고 그다음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똑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약간 틀려요. 대형주 중에서 요즘 제일 잘 간 거 있나요? 대형주라고 하면 뭐 코스피면서 시가총액 좀 있는 거. 카카오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의 조정이라고 나오는 구간이 아직 한 번도 없었죠. 얘도 누르면 소위 말해서 그냥 닥치고 사는 거야. 닥치고 일단 물려도 한번 사보는 거야. 올라가면 이 앞에 있는데 어쨌든 다른데 보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이 이렇게도 그랬는데, LG화학도 잘 갔어요. LG화학은 돌파 나오고 나서 아직 눌린 적이 없네. NC소프트 아직 눌린 적이 없고, NC소프트는 근데 코로나 때도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지금 얘네들은 눌림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군요. 21선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한번 좀 눌리고요. 아까 말했던 전방산업, 후방산업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형태가 나면서 한번 종합지수가 꼬여가지고 상한선을 돌파하는 구간,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라인은 메이저 라인다. 대형주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주도 똑같이 뭐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 라인 탁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메이저 라인 정도는 여러분들 검은선이 어떤 의미로 갔는지, 그 시세가 이 위에 있을 때 결국 시세가 폭발을 해요. 그 전에는 안 나와. 옆으로 계속 기거나 빠지거나 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지. 위로 올라와야 돼. 검은색 위로 올라와야 돼. 이 검은색 위로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계속 이러는 거야. 1년 내내. 검은색 위로 올라와야지 이 난리를 피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메가 CS도 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해서 보면, 장세가 좋은 구간, 약세 구간에서는 다른 매매법을 써야 돼요.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구간에서는 메이저라인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장 현재 구간하고 이제 메이저 라인 구간, 그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톡방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앞으로 제가 차트 올려드리면 이 기준의 위아래 어떤 밴드 어느 구간에서 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